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전략 부동산 1번가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부동산 1번가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분인데요. 리얼에셋 투자연구소의 문융휘 본부장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얼에셋 투자연구소의 문융휘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문융휘 전문가께서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상담 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고민이나 궁금증 어떤 것이든지 보내주시면 친절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02866-4362번, 02866-4362번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지난 10월 24일이죠.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정부에서 발표가 되면서 신-DTI나 DSR 같은 신개념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는 다주택자들과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대출길이 많이 막힐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같은 강도 높은 규제들로 부동산 투자 시장에 지각 변동이 예고되는 가운데 그래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자 전략에 약간의 변화만 준다면 성공 투자 여전히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달라진 정부 대책과 거기에 맞춰서 역시나 달라지는 새로운 접근 방법까지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관련 내용 준비하셨죠?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DTI와 DSR 도입으로 인해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의 대출을 억제하는 종합 발표인데요. 이제는 대출을 활용하여 집을 사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신규로 집을 구매할 때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만을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신-DTI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모두를 발행하여 심사하게 되어 대출받기 어려워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DSR은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을 말하는데요.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정확히 반영하는 DSR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DSR이 도입이 되면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금을 고려하여 대출을 실행하게 되므로 대출 문턱이 많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RTI는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을 말하는데요. 임대 수익보다 이자 비용이 클 경우 대출이 제한되어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도 신중히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김모 씨가 기존 주택담보대출 1억 원을 보유하고 연소득 5천만 원일 경우 서울 강남의 6억 원 아파트를 대출을 받아 구매할 때 현 DTI를 적용해 보면 현재는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지만 신-DTI 적용 시 9,500만 원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는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10월 24일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드린 DTI와 DSR, RTI 도입으로 인해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져 수익형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의 레버리지 효과가 감소됩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에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수요는 존재하지만 대출을 활용하여 투자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하는 투자 방식으로 수익형보다는 차익형 투자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차익형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투자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업무타운이 들어와 수요가 증가하고 중심상업지로 개발이 되어 지가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개발 호재가 있다는 지역인데요. 그런 지역이 궁금하시면 이따가 제가 더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디에 투자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제는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익형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주택 유형을 선택할 때 기준이 필요한데요. 업무타운이 들어오면서 중심상업지로 개발되는 지역은 많은 수요자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요자들이 대부분 1, 2인 가구이기 때문에 즉 1, 2인 가구가 많이 선호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으로 접근하시는 게 시세 차익을 누리는데 안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향후 이런 규제 국면 하에서 시세 차익이 났을 때 조금 더 유리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택임대사업자에서 세금 혜택을 주는 가능 면적인 60제곱미터 미만의 소형주택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대출 없이 투자하는 전략으로 바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업무타운이나 중심상업지로 바뀌는 지역에 소형주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이번 대책에 대한 투자 대응 방안이라고 생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투자 방식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부동산 규제와 대출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언제든지 상단의 번호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매물 소개 코너에서는요, 독산동에 오피스텔 하나, 그리고 중화동에 신축 다세대 주택 하나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매물 소개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가 준비해온 매물 만나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동산 1번가 고민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 상담이죠. 02866-4362, 02866-4362번으로 부동산 투자 관련 궁금증이나 오늘 소개할 매물에 대한 고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매물부터 소개해드려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살펴볼 매물은 금천구 독산동의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독산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8년 6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인 매물이고요. 전용 면적은 28.5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1제곱미터입니다. 3베이 구조의 투룸 아파텔 1실이고요. 총 10층 건물의 8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분양가는 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분양금액 2억 1,500만 원, 임대금액은 전세 시에 2억 500만 원입니다. 월세 주실 때에는 3천만 원의 보증금에 월 80만 원 수령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실투자금 전세 시 1,000만 원, 월세 시 3,5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물건은 독산동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인데요.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동시에 누려볼 수 있는 매물이라고 합니다. 독산역 근처 입지가 어떻게 되나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를 드리는 자리니만큼 알짜 구성으로 준비해왔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물건은 서울 시내에서도 투자 유망지역 중 대표적인 지역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본 물건지는 1호선 독산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부동산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독산동 물건과 같이 초역세권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한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임차인의 높은 선호도에 따라 활발한 임대차로 인해 공실률이 적어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다른 그 무엇보다 교통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도 이 부분을 중요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물건지 주변 입지를 더 살펴보면은요. 위쪽으로는 이제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인 지벨리가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구로구 금천구 일대의 도시형 산업단지를 나타내는 이 지벨리는 현재 약 20만 명 정도의 비즈니스 임차 수요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임대차 수요가 활발하기 때문에 임대차 수요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비즈니스 지역 중 하나인 마곡 지역의 경우 약 16만 5천 명 정도의 상주인구가 들어옴에 따라 수요층 급등으로 활발한 투자 수요가 발생하여 주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상주인구가 늘어나 발생하는 수요층 급등 현상은 주변 부동산의 지가 상승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인 지벨리 역시 지벨리 2020 비상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까지 상주인구 25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풍부한 잠재 수요로 인한 수요층 급등 현상은 마곡지구와 같이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지가 위치한 독산동 아래쪽에는 기아자동차 소화리 공장이 있는데요. 이 소화리 공장 역시 약 6천여 명의 근로자가 상주하고 있어 이 역시 활발한 임대차를 기대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산동 일대에는 대형 아울렛과 빅마켓, 홈플러스 등 생활 편리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생활경 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입지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입지부터 살펴봤습니다. 1호선 독산역 근처에 있는 매물인데요. 교통 호재가 있는 곳이고 잠재 수요도 많은 곳이 이 독산동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개발 호재도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금천구는 개발 호재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인데요. 첫 번째로 지벨리 2020 비상 프로젝트를 통한 기업체 1만 6천여 개와 상주 인구 25만 명을 목표로 한 지벨리 개발 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보다 상주 인구가 늘어남에 따른 수요층 급등 현상은 단연컨대 굉장한 호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교통 호재가 또 있습니다. 광역철도 노선인 신안산선 신독산역이 2023년까지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 신안산선은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 예정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신안산선이 들어옴에 따라 여의도까지 15분, 서울시청까지 20분 만에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도심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배후 주거지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9호선이나 신분당선 등 신규 지하철 개통을 보면 중심 지역보다는 중심지에서 가깝고 접근성이 좋아지는 주거지역이 지가가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위와 같은 사례를 토대로 금천구 독산동은 눈여겨서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통호재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부터 성산대교까지 이어지는 도로인데요. 이 구간은 굉장히 차량이 많아 상습 정체 구간으로 이 구간을 정부에서는 2021년까지 지하화 사업을 통해 지하와 지상으로 차들이 나뉘어져 이동을 하게 되어 지금보다 교통체증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서부간선도로를 타고 홍대나 상암 등의 직장인들도 많이 교통이 편리해져서 이용하기 편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1번지 강남까지 강남 순환고속도로를 통해 20여 분 만에 진입이 가능해져 이 또한 좋은 입지의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금천구 독산동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 대상이 지역이 되면서 현 롯데알루미늄 부지를 뉴스테이로 개발하여 기업형 임대주택이 들어올 예정이라 낙후된 현재의 모습보다는 다소 개선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의 걸림돌이었던 공군부대를 이전하여 IT 산업의 활력소가 될 사이언스파크로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사이언스파크가 조성됨에 따라 지벨리 사업 확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바로 밑에 있는 대한전선 부지 역시 종합의료시설로 개발이 되어 앞으로는 금천구는 공군부대 이전으로 한 사이언스파크와 대한전선 부지 이전으로 인한 종합의료시설 등을 통해 산업, 주거, 행정, 의료를 테마로 한 금천구의 도심축이 완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살펴보는 지역은 교통 호재가 특히나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심권으로의 접근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금천구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오피스텔 물건인데 자체 특징을 좀 알아볼까요? 네, 본 물건은 이제 1호선 독산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고요. 지금 현재 2018년 6월을 준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28.5제곱미터에 분양 면적 41제곱미터로 3베이 투룸 구조로 1실 아파텔 구조입니다. 층수는 로얄층이죠. 10층 중 8층에 위치해 있고요. 분양가는 굉장히 서울시 내에서도 저렴한 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은 3베이 투룸 1실로 설계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개방형 창호로 인해서 채광과 환기에 유리하고요. 중문 설치로 인한 방음이나 방한 효과 또한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빌트인 시스템이 되어 있어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2대와 양문형 냉장고, 한샘 빌트인장, 주방 가구, 쿡탑 전자레인지, 드럼 세탁기, 전동 빨래 건조대 등 옵션이 잘 갖추어져 있어 1인에서 2인 가구들이 거주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10층 건물에서도 8층에 위치해서 상당히 전망이 좋은 로얄층의 매물입니다. 3베이 구조로 볕이 잘 들고 공간 활용도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는 가격 분석도 좀 도와주시죠. 예, 본 매물은 2억 1,500만 원이고요. 분양 금액은. 임대 금액은 전세 예상가가 현재 약 2억 5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내년에 이제 착공되는 그 신안산선 개통 호재라던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전세 가격은 앞으로 더욱더 상승하게 될 예정이고요. 월세 투자 시에는 3,080만 원으로 수익률도 약 2자리 수익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실투자액은 전세 시 현재는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월세 투자 시에는 3,5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세 시의 실투자금이 상당히 저렴한 매물인데요. 1,000만 원으로 역세권 내 3베이 오피스텔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짚어보고 이번 매물은 마무리하죠. 네. 소형 물건을 투자하실 때는 유명지역과 유망지역 중 유망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추후 시세 차익을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본 물건의 경우 투자 유망지역에 위치하여 물건으로 현재 금천구는 서울권 안에서도 많이 저평가된 지역입니다. 이 물건 주변으로 지벨리와 기아자동차 소화리 공장 등 대형 산업단지로 인해 넘치는 임차 수요를 보유한 높은 미래가치가 있는 지역이며 앞으로 있을 개발 호재 등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임차 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상 중공업 지역이 대부분이라 주거용 주택이 수요보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넘치는 수요 대비 주택 공급량이 부족하고 또 희소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인 공실률이 적으며 투자금 역시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이 높다 보니 소액 투자 가능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개동 단지로 구성이 되어 아파트처럼 시세 형성이 용이하여 높은 항공성과 개발 호재로 인한 시세 차익 그리고 넘치는 임차 수요로 인한 임대 수익 등을 얻을 수가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본 물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두 자릿수의 수익률이 예상되는 매물, 오늘 독산동의 주거용 오피스텔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매물은 중랑구 중화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현장 답사가 가능해 실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중랑구 중화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중화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40.29제곱미터, 실평수 21평이 되겠습니다. 신축 다세대 빌라로 3룸 구조 이루어져 있고요. 총 6층 건물에 5층에 있습니다. 분양가는 2억 5,500만 원입니다. 네, 분양금액 2억 5,500만 원, 임대금액은 전세 시 2억 5천만 원으로 전세가율 높은 매물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실투자금 전세 시 500만 원의 투자금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북의 핫플레이스라고 불리우는 곳이죠. 중화동인데요. 중화동 입지는 어떤가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매물은 창동 도시재생사업지에 이어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강북의 핫플레이스 중랑구에 위치한 중화동 신축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본 물건은 7호선 중화역, 경의중앙선 중랑역이 각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1호선 신이문역까지 도보로 이동 가능한 역세권 매물로 교통이 편리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본 물건과 같이 지하철역이 가까운 주택의 경우 교통의 편의성이 뛰어나 임대 수요가 꾸준히 있고요. 향후 가격 상승 요인이 있을 시에도 가장 가격이 잘 오를 수 있는 입지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매물의 주변 교통 여건을 보면은 지하철역과의 접근성이 아주 잘 되어 있어 주요 업무 단지를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고 건대 입구, 강남구청, 반포 등 주요 업무 단지로 출퇴근이 용이한 입지를 자랑합니다. 또 강남을 통과하는 동부간선도로와 면목동과 구리시를 잇는 용마터널, 구리 포천 민자 고속도로 개통으로 강남권 이동이 편리하여 중랑구를 찾는 수요층이 매우 두텁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구는 봉화산 근린공원과 중랑천 등 녹지 공간으로 녹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40%가 넘어 숲세권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랑구는 교육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본 물건지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면목초등학교, 중랑초등학교, 중랑중학교, 중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가까이 밀집해 있어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지 주변으로 코스트코 상봉점과 이마트 상봉점 등이 가까이 위치해 있어 편리한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중랑역과 중화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매물이 되겠네요. 입지에 이어서 개발 호재도 투자 요소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네, 중랑구에서 이제 가장 큰 개발 호재는 이제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과 중랑청 친환경 수변공원 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평균 통행 속도가 24km일 정도로 상습 전체가 이어졌던 도로인데요. 여름철에는 집중호우 때는 중랑천이 범람해 침수 피해도 번번하게 일어나 불편함이 많았던 도로입니다.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교통 대란과 기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랑천 중심 동부권 미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 동부권 미래 비전의 내용은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 삼성 IC부터 월계 1교까지 이어지는 13.9km 구간에 소형차 전용 도시 고속화도로를 만든 뒤 월계 1교와 의정부 경계점을 연결하는 확장 공사까지 완료되면 강남에서 의정부까지 64분이나 걸리던 상습 정체 구간을 20분 만에 진입할 수 있게 만들어 교통에 있어 강력한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에서 얼른교까지 연결하는 지역간선도로를 만들어 전차종이 동부권 지역을 불편함 없이 무료로 이동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동부간선도로를 걷어내고 중랑천 일대의 여의도공원의 10배 규모가 되는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납니다. 이렇게 태어난 수변공원을 통해 수질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중랑천에서 전 구간에서 물놀이가 가능하도록 하게 할 거고요. 탄천과 같이 생물 서식처로 조성하여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환경을 만들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개발 계획을 통해 경제 효과를 동부권으로 확산시켜 강북과 강남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뒷받침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개발 호재는 중랑 코엑스 프로젝트의 일환인 상봉망우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는데요. 상봉망우 재정비 촉진지구는 상봉역과 망우역 일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지구는 2015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복합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며 주거복합 세계동과 복합 쇼핑몰 등 일대의 대대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계획입니다. 이는 행복도시를 표방하는 중랑구의 3대 전략 목표 중 경제혁신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으로 촉진지구 내 상업 문화시설들이 다양하게 펼쳐질 중랑 코엑스 조성과 첨단기업단지 약 2천여 개 및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일자리 증가 및 세수 증대를 통한 높은 재정자립도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추가로 망우역을 청량리역과 같이 다목적 문화공간의 성격을 갖추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며 쇼핑과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 풍부하고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까지 중랑구 일대 지역에서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는 개발 호재입니다. 해당 촉진지구에서는 코스트코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쇼핑몰을 이용할 수가 있어 추후 초고층 주상복합 및 기업 유치가 확대되면 지역의 랜드마크 공간이자 동부권의 허브로서 중랑 경제 발전에 큰 이바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 매물 또 현장 답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안 알려드릴 수 없는데요. 물건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좀 간략하게 알려주시죠. 네, 이제 본 매물은 중화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매물이고요. 전용 면적은 40.29제곱미터에 실평수는 21평 정도를 자랑합니다. 이제 신축 다세대 빌라 3룸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이제 본 매물은 6층 건물 중 5층에 위치한 로얄층 매물이고요. 분양가는 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베이 배치에 투룸 1실 화장실 2개 구조이고요. 다용도실이 또 따로 돼 있어 공간을 활용하기에도 좋은 구조의 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KCC 창호 설치, 채광 환기에 유리하고 방음 방안 효과 또한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시설로 CCTV 설치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무인 택배함이 또 설치되어 있어 집에 안 계실 때 우체국 택배원들이 와서 물건을 놓고 가기 때문에 그런 생활 면에서도 편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 또한 거의 100%가 나오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뛰어나다는 점도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쾌적함을 자랑하는 중랑구의 매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역시나 중요하죠. 가격 분석 도와드릴 텐데요. 실투자금이 굉장히 적은 매물인 것 같아요. 가격 어떻게 나왔나요? 네, 오늘 매물의 금액은 분양 금액은 2억 5,500만 원이고요. 현재 임대는 전세 2억 5천만 원이 들어올 예정인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의 전세 투자 시 500만 원으로 소액 투자 가능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매물의 또 가장 큰 장점이 이미 전세 세입자가 구해져 있어서 바로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투자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의 그 부동산의 투자 방향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수익형 투자에서 차익형 투자로 많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차이가 좁은 지역에 개발 호재가 또 넘치는 지역에 전세를 활용한 투자를 하셔서 추후 시세 차익을 보시는 투자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개발이 확정되어 미래 가치가 확실한 이 중랑구 중화동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현재 저평가된 지역에 위치해 있어 미리 소액으로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 굉장히 큰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심권에서 투룸 가격이 보통 2억 5, 6천 정도 하는데요. 지금 여기 중랑구에 위치한 중화동 신축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는 도심권의 투룸 가격으로 3룸을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세 세입자가 지금 맞추어져 있는 상태라 확정 금액으로 투자 가능한 물건이고요. 서울시 내에서도 대표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의 복물건과 같은 신축 다세대 주택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추후 전세가 상승했음으로 인해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상품이니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 1번가에서는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전화 상담을 언제든지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 누르시고요. 866-4362번, 02-866-4362번으로 오늘 방송 끝난 후에도 꼭 기억하셨다가 언제든지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전략 부동산 1번가 여기서 물러갑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